같고 은막염이 재발하려나 하고 막연히 생각하며 자, 그는 갈로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과 신겨져 있는 발을 부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여서 계속 걸었고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 전설 속에 있을 법한까지 갈로 닦고 여기서는 죽음도 나오고 생명도 나와. 그래서 죽음도 생각하고 생명도 생각하는 모습이야. 정리.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 자, 그러면서 이상한 그림자처럼 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밑줄 긋는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의 왼쪽 발에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과 만났다. 밑줄. 그럼 구두가 생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건 아니야. 정리한다. 본인이 생명을 지녔음을 깨달음. 본인이 생명을 지녔음을 깨달음.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나는 아직 한쪽은 신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야?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야. 그치? 위에 거랑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까지 넓게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밑에 줄에 따뜻하고 편안하고 튼튼하고 마치 반석과도 같고 안에 둥근 배가 떠오르기도 했고 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힘든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이후에 있으면 아 나도 생명진이 존재이지 살아있지 라고 깨달으면서 이 부분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시부터 먼저 합시다. 시부터 43번에서 45번 요거 하나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제 44에서 45번 가 부분 간다. 가 가기 전에 오른쪽에 44번에 외적 중거 되어 있어. 자연물들은 서로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되고 변형된다. 자, 또한 이 과정을 거쳐 맞닿은 주체의 신체적 변화를 유발하고 내면의 정서를 표면화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때 주체의 변화는 자연물의 속성에 조응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네. 자, 윤동주의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얘는 우리가 봤던 이때까지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쉽게 씌어진 시처럼 있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시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한 특징이 되게 많아. 여기저기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을이 툭툭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지? 그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가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양이나 형태가 없어. 우리는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추상적 개념이다. 근데 그것이 꼭 형태가 있는 것처럼 떨어진다라고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라고 뚝뚝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단풍잎 같은 가을이 떨어진다 이기 때문에 비유도 사용하고 있구나. 표현상 특징이 굉장히 많아.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자,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하늘을 보게 되는 상황, 시적 상황이 제시되고, 이거 필요할 필요 없어. 파란 물감이 들고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서 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이렇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네. 그럼 우리가 하늘을 들여다봤을 때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시각, 색지어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때 두 손으로 뭐 따뜻한 볼을 씻어라고 돼 있지. 뭐야 촉각 사용하고 있구나. 그럼 심상도 시각, 촉각 이렇게 제시가 되네.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이렇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네. 그러면서 손금에는 뭐 맑은 강물이 흐르고 뭔데? 식구 반복.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 얼굴이 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어쨌든 이 하늘을 통해서 뭘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손바닥에 파란 물감도 보고 다시 또 손바닥을 보면서 떠올리는 대상이 뭔데? 이 순이를 떠올리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제시되네. 자,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또 지규법이야. 그치?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야? 순이가 생각난다는 거지. 그래서 순이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뭐하구나, 깊구나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 그지? 그리고 43번에 보면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 그치? 여기 어린다 라고 하면서 현재 시제의 사용도 들어가는 거야. 됐어. 나까지 마저 하자. 자, 나 봄날 간다. 자,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볕을 쪼이고 있다.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굵은 주름, 잔주름 다 뭐야? 할머니들의 세월이 느껴지는구나. 그치? 아무래도 많을수록 그 세월의 깊이가 겠지. 주름을 통해서 굵은 주름이든 잔주름이든 할머니의 세월들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꼼꼼하게 햇볕을 뭐한데 채워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그럼 햇볕을 채워넣는다. 햇볕을 채워넣는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머니들께서 능동적으로 그냥 햇볕을 쬐고 계시구나. 이 정도 그냥 시적 상황 보면 돼. 그러면서 겨우내 이렇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마른 거짐 사이로 아지랑이 튀어오를 것 같고,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그 햇볕을 쬐었을 때 시적하자. 그럼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뭐 하는 거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겨우내부터 발로 뽀얀 젖살도 오를 것만 같다까지 발로 닦고, 봄볕째는 할머니들의 변화를 화자가 상상함. 그러면서 거기에 뭐 있어? 뽀얀 있지. 그럼 여기서도 이 나에서도 뽀얀 사용이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지.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공통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들어간다는 것. 또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 마냥 뭐야? 지구야. 마냥
얘랑이라고 하는 것도 지규,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얘랑 또 공통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저수지 마냥 넓게 걸려서 한철 폭우처럼 또 지규다. 쏟아지는 빛을 양껏 벗고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난지부터 끈질기게 주근거리던 봄볕에 못 이겨서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시각적 신상 또는 색채어 사용하고 있네.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 색채어 중에 있어서도 푸른 망울들이 터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봄볕에 의해서 봄볕에 의해서 생명력을 터뜨리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할머니는 사방으로 밖에 눈을 흘린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라고 되어 있지. 여기서도 뭐 니은다 라고 하는 현재형 어휘 사용하고 있지. 그래서 첫 번째 43번이지. 43번 문제에서 공통점 현장 시제를 활용해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43번 같은 경우에도 2번부터 5번까지 왜 공통점이 아닌지 해설지에 있는 거 다 분석해야 돼. 선생님께서 바꿔서 낼 수가 있어. 여기선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가는 어쩌고저쩌고, 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선택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됩니다. 5. 감탄사야. 영턴법도 사용되는데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라고.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몇이나 되겠는가.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라고 되어 있네. 밑줄 끊는다. 평화로운 정경. 평화로운 정경. 자,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성에 그새 또 지나갔던가 라고 누가 화자가 그 할머니들의 모습을 추측하는 거야. 자, 그래서 환한부터 지났던가까지 발로 열고 닫고 정리한다. 화자가 할머니들의 생각을 추측. 화자가 할머니들의 생각을 추측. 자, 그러면서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거는 어디에? 45번, 5번에도 정리되어 있네. 할머니들이 가끔 눈을 비비는 것을 보고 화자는 이를 한나절 한눈을 팔던 환한 빛으로 인해 환한 날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군이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1대1 대응해가지고 A 부분이 왜 맞고 B 부분이 왜 틀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오전 소설이랑 비문학